바로 흥성군입니다. 왕 흥성군 이황인데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황은 흥선대원군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나 소설, TV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까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정해져 있죠.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다? 양반들 중에서도 누구다? 왕의 친척인 왕족이다. 바로 대원군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왕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그는 누구인가? 일단은 왕족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흥선대원군은 분명히 왕족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왕족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중심인 왕이 튼튼히 서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왕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나라의 주인은, 중심은 왕이다. 따라서 뭐가 강화해야 된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약화시켰던 존재들의 힘을 빼면 됩니다. 바로 세도 정치를 타파합니다. 안동 김씨가 갖고 있던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세도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던 국가 최고 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의정부를 부활시키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왕의 권한을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전을 새로 편찬합니다. 조선의 최고 법전은 뭡니까? 경국대전이죠. 흥선대원군 때 편찬했던 법전은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양반들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양반들이 지방에다가 세운 사립학교, 바로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47개 서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는 대대적인 서원 정리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의 서원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부담이 뭐였습니까? 전정, 군정, 황곡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들불처럼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농민들 세상이 되겠죠. 자기 아들이 왕이고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길거리로 나간 농민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논밭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럼 농민들이 왜 길거리로 나갔느냐? 삼정의 문란 때문에 나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높았던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의 부담을 낮춰주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백성들만 부담했던 군대에 가는 대가인 군포를 양반들에게도 부담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폭포제입니다. 군대에 가는 대가로 내던 군포를 이제 양반들에게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 기준을 사람에게서 뭘로 바꿉니까? 지포차로 바꿉니다.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양반들도 이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바로 군포를 내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싼 값에 곡식을 빌렸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뭘로 했다? 하창제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 정책에 힘을 받은 대원군은 왕권이 강하기 위해서는 왕이 사는 곳, 바로 궁궐을 번듯하게 지어야 한다. 임금이 사는 집을 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처럼 궁자가 많이 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궁은 임금이 사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넘버원은 무슨 궁입니까?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었는데 언제 때?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죠. 이 불타버리고 훼손됐던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은 바로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도 40%밖에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 엄청난 공사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과연 이때 조선의 국가 재정이 경복궁을 지을 만큼 돈이 되느냐? 그리고 누가 짓느냐?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럼 돈과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경복궁 탈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와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원군의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
잘했다. 박수치자. 일단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 전까지의 혼란했던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란했던 삼정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도 증가하죠. 세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국가 재정도 옛날보다는 좋아집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양반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또한 백성들의 불만도 있었다. 양반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건 뭡니까? 양반들의 근거지였던 서원이 대폭 철폐되었던 것. 그리고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담했던 것. 이것은 같은 양반이었던 흥선 대원군과 뜻을 같이 했던 양반들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서원정리 공포제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불만도 만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경복궁 중건이죠. 엄청난 대규모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이 되면서 인기가 높았던 서원정리와 호포제로 인기 검색어 1순위였던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으로 악플 1순위로 바뀌게 됩니다.